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는 처음에는 매우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에게 과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며 마치 그들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르시시스트의 진정한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관계는 점차 혼란과 고통의 연속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에서 나타나는 경고 신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와 통계, 사례 연구를 통해 이 경고 신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의 성격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최우선으로 하며 타인의 감정이나 요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매우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 초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으며 마치 상대방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 시기는 종종 이상화 단계라고 불리며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과도한 칭찬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상화 단계가 끝나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작은 결점이나 실수를 트집잡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평가절하 단계로 불리며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그들의 자존감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가스라이팅 GASLIGHTING라는 심리적 학대를 사용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이 자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의 판단력에 혼란을 주는 방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너는 항상 과민 반응을 해. 그건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와 같은 말을 통해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2019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끊임없는 비난과 통제, 그리고 심리적 학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를 경험한 사람들의 40%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면 그중 25%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에서 나타나는 경고 신호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관계는 점점 더 파괴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주요 경고 신호들입니다. 첫째, 나르시시스트는 초기에는 과도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고 그들이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 더 쉽게 굴복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둘째,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의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셋째, 나르시시스트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이 자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의 판단력에 혼란을 주는 심리적 학대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에게 너는 항상 문제를 일으켜. 그건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와 같은 말을 하며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넷째,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통제에 굴복하도록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만들며 그들의 자존감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에서 나타나는 경고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라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 연인과의 관계에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는 어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어를 비난하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는 점차 자신의 자존감을 잃고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는 친구들과 가족의 도움을 받아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인식하고 결국 그들과의 관계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B라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 연인과의 관계에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B를 조종하고 비난하며 B의 자존감을 낮추려고 했습니다. B는 점차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되었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며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고, 신호들을 인식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C라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C를 비난하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C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C는 점차 자신의 자존감을 잃고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C는 친구들과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상담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C의 경험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계를 잘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로 D라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D는 나르시시스트의 가스라이팅과 통제로 인해 자신의 현실 감각을 잃고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D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D의 경험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인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어려운 과정일 수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는 혼란과 고통의 연속이 될 수 있지만 올바른 정보와 지원을 통해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연인과의 관계에서 경고 신호들을 인식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인정하고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이해하며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고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